그래서 가이드 없이 여행 가는 건 굉장히 어렵대요. 러시아 여행이. 그건 유럽도 똑같이 하는 근데 그 중에서 러시아가 좀 심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실제 러시아 유학을 한 사람이어서 이제 나도 러시아를 꼭 가보고 싶어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러시아 말이 안 되는 사람이 러시아 여행하기에는 되게 어렵대요. 굉장히 어렵대요. 근데 내가 또 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은 블라디보스톡에서 이렇게 동해시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 배가 있다고 했잖아요. 배에서 내려서 거기서 오토바이를 끌고 간 거예요. 오토바이. 그래서 오토바이를 싣고 이게 그럼 오토바이를 잘 타느냐? 그것 때문에 그냥 오토바이를 산 사람이에요. 그냥 오토바이를 한 번도 안 타봤고요. 오토바이를 내가 또 들었던 그냥 면허만 딱 따고 이걸 해볼까? 왜 그걸 했느냐? 여행을 해본 사람, 여행을 1도 안 해본 사람이고요. 오토바이도 1도 안 타본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부산 사람인데요. 부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나이가 가오가 있지. 그냥 이거예요. 그냥 정말. 그래서 그날로 오토바이를 사서 그날 배우고 그날로 블라디보스톡행 배를 탄 거예요.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에 내려서 거기서 런던까지 오토바이 타고 간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예. 얼마 걸렸어요? 한 달 걸렸대요. 한 달. 생각보다 그래서 그 고속도로가 있대요. 고속도로를 있는데 죽을 뻔했대요, 진짜로. 뭐 위험한 일이라기보다는요. 그 긴 생각 거기서 상상도 못할 자연 환경을 만난대요. 갑자기 길이 없어진다거나 뭐 이런 거요. 너무 위험하죠. 예. 그리고 허허벌판에 나밖에 없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딱 해서 그 다음 주유소까지 가야 주유를 하고 그다음 갈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까지 기름이 떨어지면 난 죽는 거예요. 이런 경험. 호주도 예, 이런 경험. 사람 없는 예. 그래가지고는 이제 중간에 가다가 길거리에서 텐트 조그만 거 치고 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 죽을 뻔했대요. 근데 정말 희한한 건 이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을 하면 그 현지인들도요 존경해 준대요. 와 역시 현지인들도요. 부산 사람. 대단하고 그럼 러시아어를 하느냐? 1도 못 한대요. 1도 못 한대요. 그냥 손짓 발짓으로. 그러면 정말 손짓 발짓으로. 그래서 거기서 가다가 밥 얻어 먹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유목민들 만나고 막 이런데요. 예, 유목민들 만나고 막. 유목 만나고. 예. This is my air. 그리고 이제 가다가 오토바이 고장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중간중간에 손짓 발짓 해가지고 오토바이 수리하는 데 가서 막 고쳐달라고 해서 고쳐도 주고, 그러면 이 또 오토바이는요,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사이 유대가 있거든요. 예, 이게 오토바이는요, 이게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끼리의 끈끈한 정이 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이렇게 고장 나는데 외국인이 심지어. 그러면 그 유럽, 러시아 한복판에 동양인이라고 있었겠어요? 단 한 번도 없는데 동양인이 와가지고 갑자기 막 손짓발짓으로 막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굉장히 신기하게 본대요. 그래서 막 오토바이도 친절히 고쳐주고 막 그렇게 갖고 러시아 횡단 해가지고는 독일로 들어가서 파리 가가지고 이제 저기 영국 찍고 왔대요 이렇게. 그렇게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여권 보는 예. 여권 보여주고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거 들어가서 막 바나 입고 했겠죠.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게 대한민국 최초예요. 대한민국 최초 유럽 오토바이 횡단. 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명 있어요.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한 7, 8년 전에 내가 어떤 팟캐스트에서 들었던 내용이거든요. 그 사람 실제 나와서 부산 사람이던데 얘기를 하는데, 진짜 정말, 진짜 목숨을 걸고 했더라고요. 그럴 일인지 몰랐는데, 자기는 그럴 정도인지 몰랐는데, 정말 목숨을 걸게 되더라고, 막. 예, 그래서 정말 하여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그것까지는 내가 하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진짜 그럴 수도 있어. 예, 근데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오토바이 타고 길겠다. 예,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가 오늘 그 유럽 횡단 기차, 그거는 그 기차에만 붙어 있으면 죽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래서 그거 어떤가 싶어요. 하여튼 그렇다. 자, 그다음 보자. 자, 그다음 여기 지울게요. 이요. 여기를 지우자. 자, 그 다음은 세 번째. 타이트런트로서 아이오다인. 은 I2와 과량의 I-의 혼합물이다. 자, 우선 여기에 어떤 말이 하나가 들어가 있냐면 그 타이트런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걸 이제 그 우리말로 번역이 딱히 없어요. 우리말로 번역이 딱히 없어서 얘를 그냥 편한 의미로 받아들이자면 얘가 적정의 수단이에요. 적정의 수단. 그래서 이 타이트런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농도를 알기 위한 적정 대상. 걔가 이제 뭐냐면은 애널라이트라고 하거든요. 적정 용어에서. 그래서 적정을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널라이트. 그리고 당연히 그 애널라이트는 농도를 알기 위한 거니까 원래 농도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농도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애널라이트는 언노운이에요. 미지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농도를 모르는 걸 애널라이트를 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농도를 알기 위한 적정 대상과 반응시키는 물질을 타이트런트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당연히 저 타이트런트는 그 농도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둘 다 반응을 하는데 당연히 화학 양론 계수비로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는 농도를 모르는데 나머지 것도 농도를 몰라. 그러면 뭘 알아? 알 수 있는 게 없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화학 양론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화학 양론대로 반응은 될 거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의 농도를 몰라도 하나의 농도만 알면 반대쪽 걸 알아낼 수 있지. 화학 양론을 도입을 하면. 그럼 당연히 적정 수단 타이트런트는 그 농도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얘는 known, 아는 애인 거야. 그걸 뭐라고 부른다? 타이트런트라고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 농도를 아는 적정 수단을 타이트런트라고 하고요. 그 농도를 모르는 적정 대상을 애널라이트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농도를 알아서 적정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이 아이오다인이라고 하는 애는 사실 단일 물질이 아니라 여기서 아이오다인이라고 하는 건 요거와 요거의 혼합물을 여기서 아이오다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왜냐? 우선 첫 번째 1. 그럼 예. 타이트런트랑 표준 물질을 다른 거예요? 타이트런트를 표준 물질로 만드는 과정을 표준화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농도를 알아야 되는데 대충 알아야 되겠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어요? 그 농도를 정확하게 알아가는 전 단계를 표준화라고 한다고요. 그럼 얘가 정확해야 얘도 정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얘를 정확하게 하는 과정을 표준화. 그리고 그 정확하게 하는 과정에 쓰는 또 다른 물질을 그걸 1차 표준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표준 물질을 이용해서 타이트런트의 농도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과정을 표준화. 그러면 타이트런트의 농도가 정확해졌죠? 그러면 걔를 가지고 에놀라이트랑 반응하는 걸 그걸 적정 실험이라고 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네. 그러면 왜 이 혼합물이 되느냐? 혼합물이어야 하느냐? 바로 첫 번째 요 I2는 보시다시피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녀석의 물에 대한 용해도가 얼마 정도밖에 안 되냐면 1.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몰 어디? 20도씨에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왜 I2는 물에 잘 안 녹을까요? 뻔하잖아요. 오, I2는 무슨 성? 무극성. 물은 무슨 성? 극성. 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I2는 물에 잘 안 녹아요. 근데 물에 녹냐 안 녹냐가 지금 왜 난데없이 나올까요? I2는 저거랑 반응하는 왜 난데없이 물? 물 아니면 안 되나? 뭐라고? 정답. 왜 물이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산화 아닐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산화환원 반응은 어디서 진행되기 때문에 수용액 중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즉 여러분들이 하는 산화환원 적정도 유기용 매스에서 벌어지는 일이었겠어요? 수용액 중에서 벌어지는 일이었겠어요? 대부분 수용액이에요. 왜냐? 산화환원 반응을 하면 이온들이 등장할 수 있죠. 이온들은 유기물에 잘 녹아요? 수용액에 잘 녹아요?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은 수용액 중이라서 저 I2가 물에 녹냐 안 녹냐가 중요하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되느냐? 이 I2가 I-를 만나서 컴플렉스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물에 대한 용해도가 매우 증가해요. 자, 그게 뭐냐? I2가 I-를 만나요. 그럼 뭐가 되냐면 I3-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I3- 딱 봐도 뭐예요? 이온이잖아요. 그럼 이온이면 물에 녹겠어요? 안 녹겠어요? 잘 녹겠지. 잘 녹겠지. 무슨 말씀 아시겠죠? 예? 알겠죠? 이 생각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그리고 이때 이 주어진 반응의 평형상수가 대략 어느 정도냐면
700 정도예요. 평형상수가 700. 700. 보이시죠? 정도입니다. 그러면 꽤 작은 값이에요? 좀 큰 값이에요? 좀 크죠? 좀 크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i2가 있는데 얘가 i-가 지금 또 얼마나 존재하냐면 보시다시피 과량이라고. 얘가 익세스로 있는 거야. 그러면 평행상수도 꽤 크지? 얘는 많이 있지? 그럼 i2가 만들어져?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i3-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아이오다인을 사용하는 적정 실험에서 그래서 i2는 i3-와 등가인 거예요. 바로 i2가 있자마자 존재하자마자 바로 뭐로 바뀐다? i3-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 사이의 평행상수도 클 뿐더러 제 i-를 많이 집어넣기 때문에.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미 용액 안에는 i-가 잔뜩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태로 산화원원 반응이 진행이 된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요거. 여기 지금 나이? 지금 나? 에잇. 자, 이제 세 번째는 적정 방식에 따른 구분. 일, 이, 삼. 3인가? 아, 4예요? 내가 1, 2, 3. 아, 그런가 보네. 아이, 내가 어디서 잘못했지? 거기서 봐. 이게 2번이 돼야 되는데? 2번이 돼야 되고. 2번이고. 아, 저걸 2번으로 써야 되는구나. 아까 그 녹말이 이제 뭐냐면은 생분해 된다고 하셨죠? 그게 1번에 들어가는 거야. 1번에 들어가는 건데 그걸 내가 번호를 잘못 썼나? 주의사항에 그게 1번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여튼 번호 대충 조절하면 될 거예요. 내가 이거 잘못 썼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1. 이게 말이 되게 이상합니다. 이게 번역이 이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봐요. IOD 매트리라고 하는 테크닉이 있어요. IOD 매트리. 자, IOD 매트리는 자, 바로 뭐냐면 타이트레이션 with 아이오다인이에요. 아이오다인을 이용해서 적정을 하는 테크닉을 이용해요. 아이오다인을 이용해서 적정하는 테크닉. 자, 그럼 이때 여기에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 바로 아이오다인을 가지고 적정을 하는 거니까 자, 위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수단인 거죠, 수단. 적정을 할 때 수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타이트런트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아이오다인이 여기서 뭐로 사용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act as 얘가 타이트런트로 사용된다는 얘기예요. 이 with가 뜻 자체가 수단이니까. 그래서 아이오다인 자체가 타이트런트가 되는 그런 적정 실험을 IOD 매트리라고 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IOD 매트리의 가장 기본적인 반응식은 이겁니다.
반응식은 이겁니다. 바로 요렇게 애널라이트가 있습니다. 분석 대상이 있겠죠. 그럼 그게 누구랑 반응을 한다? 타이트런트인 I2랑 반응을 하는 거죠. 무슨 말 알죠? 그렇죠? 이게 지금 여기에서 뭐로 작동을 한다? 타이트런트로 작동을 해.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여기 있는 애널라이트가 뭔가로 바뀔 거고, 그 다음 이 아이오다인은 뭐로 바뀌냐면 I 마이너스 꼴로 바뀝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보시다시피 이 타이트런트가 애널라이트랑 반응을 하는데 I2 입장에서 I-가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잘 봐요. I2가 I-가 돼버리면 이 산화수가 지금 어떻게 돼? 산화수가 0까지. 그럼 산화수가 이온가가 1-가 됐지. 그럼 I2 입장에서는 산화가 된 거야, 환원이 된 거야? I2 입장에서는 바로 환원이 된 거지. 환원이 된 거지.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애널라이트는 산화가 돼야 되겠어? 환원이 돼야 되겠어? 얘는 산화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애널라이트가 산화가 되면서 I2는 환원이 되는 그런 반응을 IOD 메틀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알겠죠? 그렇지. 오케이. 그럼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애널라이트는 일종의 뭐가 되겠어요? 환원제가 돼야 되겠죠? 환원제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만들어진 이 애널라이트는 어떤 상태가 돼야 되겠어요? 바로 산화가 되어 버려야 되는 거죠. 뭐라고? 어. 그래서 우리 대윤이 어떤 개그였던 거죠? 뭐죠? 어? 응? 하하하. 알겠습니다. 그거 한 거요? 그러네요. 좋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이 타이트런트가 아이오다인 타이트런트가 환원이 되니까 이놈은 환원제가 돼야 되고요. 환원제는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산화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애널라이트는 산화된 또 다른 형태로 바뀌어 있을 거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반응을 요걸 IOD 메틀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일 적정 시작부터 어떻게 된다? 녹말 지시약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녹말 지시약의 성격상 녹말 지시약은 빨리 넣는 게 좋아요? 천천히 나중에 넣는 게 좋아요? 녹말 지시약은 나중에 넣는 게 좋지만 그래 그 미생물의 어떤 생분해를 100% 막았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IOD 메트리는
적정 실험 초반부터 바로 녹말지 시약을 넣고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 다음에 얘기할 테크닉하고 좀 달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얘기할 테크닉은요. 다음에 얘기할 테크닉은 이 뭐냐면 녹말지 시약을 나중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것에 비해서는 좀 미리 넣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뭐를 배제할 수 있다면 미생물을 100% 배제할 수 있다면. 그럼에도 미생물은 100% 배제할 수 없으니까 그나마 얘도 조금 나중에 넣어주는 게 좋지만 그 다음 얘기할 것에 비해서는 조금 먼저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당량점을 지나자마자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알아둘 건 에널라이트는요. 그 농도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지만 에널라이트는 이미 그 초기 농도가 고정되어 있는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농도라기보다는 초기 몰수라고 하죠. 몰수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농도만 모를 뿐이지 제가 양이 변하는 건 아니라고요. 모르지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데 일정하게 있으니까 알아내려고 하는 거지. 모르는데 자꾸 변한 걸 어떻게 알아내? 그냥 비커에 지금 얘가 농도는 모르지만 있어. 그냥 있다고. 거기에 타이트런트를 어떻게 하는 거야? 외부에서 넣어주는 거지. 그럼 타이트런트는 항상 역할이 어떻게 된다? 이놈은 역할이 외부에서 소량씩 얘는 계속 집어넣는 거거든. 그게 타이트런트라고. 적정 실험 해봤죠? 원래 비커에 농도 모르는 애 넣고 뷰렛 이용해가지고 똑똑똑 떨어뜨렸을 거 아니야. 뷰렛 이용해서 똑똑똑똑 천천히 계속 떨어뜨렸겠지. 그러니까 얘가 타이트런트니까 계속 첨가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 기존에 얘 있고 얘를 조금씩 넣으면 반응이 되다가 당량점에 도달하지. 그런데 그 당량점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나면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반응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누가 남아있게 돼요? 당량점을 지나자마자 더 이상 반응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누구겠어요? I2겠죠. 왜냐하면 당량점을 지나자마자 모든 에널라이트는 소모됐을 거니까요. 아시겠죠? 당량점을 지나자마자 모든 에널라이트는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겉도 모르고 계속 넣어주는 I2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I2는 뭣도 모르고 들어왔으니까 남아있겠죠. 못하고 남아있는 I2와 녹말이 감응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다크 블루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저 다크 블루가 들락말락 할 때 딱 멈추면 그게 뭐란 얘기예요? 그게 당량점 비슷한 점이 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테크닉을 이걸 IOD 메트리라고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아이오도 메트리예요. 아이오도 메트리. 아이오도 메트리. 자, 얘는 뭐냐면
요렇게. 저렇게. 자, 조금 더 쓰면 자, 보이세요? 자, 그럼 이건 뭐냐면요. 아까는 아이오다인이 수단이 되는 적정을 한 거죠. 아이오다인이 뭐가 된 거냐면 타이트런트가 된 거예요. 근데 얘는 뭐냐면요. 어부죠, 어부. 요거 하나로 이게 좀 많이 달라지는데 이게 뭐냐면 어부니까 여기에 있는 아이오다인이 얘가 뭐가 되냐면 또 다른 에널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자, 바로 뭐냐면 어떤 화학 반응을 통해서 아이오다인이 프로듀스트 만들어져요. 그것에 대한 적정을 아이오도메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오디메트리는 아이오딘 자체가 목적의 산화환원 적정에 직접 관여하는 거고요. 이놈은 뭐냐면 기존에 어떤 반응이 있었던 거예요. 기존의 어떤 반응으로부터 아이오다인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때 그 아이오다인이 다시 에놀라이트가 되는 새로운 산화환원 반응을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네. 조금 얄딱거리게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어떤 화학 반응의 진행. 자, 어떤 화학 반응이 있냐면요. 바로 요렇게. 바로 남을 산화시킬 수 있는 산화제 에놀라이트를 준비합니다. 산화제 에놀라이트를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누구랑 반응을 시키냐면요. I-랑 반응시킵니다. I-. 오! 근데 여러분, 아까 여러 번 얘기했죠? 이 산화원은 반응에서 아이오다인을 쓸 때는 저 아이오다인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요? 아이오다인이 기존 아주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아이오다인은 이미 수용액 중에 이미 많이 있는 거예요. 이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오도메트리를 할 때는 I-가 잔뜩 있는 거예요. 잔뜩 그냥 하겠죠. 잔뜩.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잔뜩 있고 산화환원 반응은 잘 진행되기 때문에 이 반응이 그냥 100% 진행되었을 거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100% 진행됐을 거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100% 진행이 되고 나면 저기에 있는 이 산화제 에놀라이트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환원된 에놀라이트로 바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가 만들어진다? I2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 I-가 보시다시피 0가가 됐으니까 아이오다인 입장에서는 산화된 거예요? 환원된 거예요? 산화가 된 거죠.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시다시피 I-가 기존 잔뜩 있잖아요. 잔뜩 있는 상태에서 소량의 에널라이트를 넣었죠. 그러면 만들어진 I2는 누구랑 직접적 관계가 있어요? 요 녀석의 양론하고 직접적 관계가 있겠죠. 화학 양론 개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1대1로 반응을 한다고 치면 만들어지는 I2의 몰수가 바로 산화제의 몰수가 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녀석을 어떻게 이것의 몰수를 알면 기존 에널라이트 몰수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생성된 I2를 S2O3 E- 바로 사이오 설페이트라고 합니다. 로 또 적정합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I2가 새로운 에널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S2O3 E-가 또 새로운 타이트런트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만들어진 I2는 지금 농도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고요. 새로 넣어줄 S2O3는 당연히 농도를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일종의 간접적인 적정인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걸 알고 싶은데 이놈이 분명히 스스로 환원하는 놈이다 이런 말이지. 환원하는 놈일 때는 과량의 I-란 반응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량의 I-를 넣어버려가지고 100% 다 반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잔뜩 있으니까 반응이 끝나도 얘는 잔뜩 남아있겠죠. 워낙 많으니까. 하지만 잔뜩 있으니까 넣어둔 몰수만큼 I2가 딱 만들어졌을 거라는 얘기지. 그러면 얘를 적정하면 얘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다시 에널라이트로 두고 S2O3 E-를 넣어서 얘를 적정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새로운 적정 반응이 또 진행되겠지. 그럼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그 다음 해가지고는 이렇게 된다. 당연히 누가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겠어요? 뭐가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겠어요? 1대 2대 3대 1 이거 찾아봐라.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당연히 2, 3 가리고 몇 대 몇 대 몇 대 몇이냐. 이때 산화수 조사해가지고 화학양론 개수비 저기 산화환원 반응식 완성하는 거 연습해 본 적 있죠? 그거 하라는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안 해봐도 되겠어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우선 쓰시고요. 우선 쓰시고. 자, 우선 아까도 얘기했듯이 생성된 I2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I2는
냉큼 뭐로 바뀐다고 그랬어요? 냉큼 I3 마이너스로 바뀐다고 했죠? 기억나죠? 냉큼 I3 마이너스 바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만들어진 게 만약 1몰이라면 여전히 얘는 잔뜩 있으니까 이 반응 끝나도 얘는 많이 남아있다고요. 많이 남아있으니까 만들어지자마자 얘가 또 반응해서 이게 바로 나왔을 거라고. 얘는 어떻게 있으니까? 많이 있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1몰 만들어지자마자 또 반응해서 1몰 됐을 거라고. 그러면 얘를 적정하면 그게 얘였고 그게 얘였을 거라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얘를 지금 이렇게 쓴 거야. 그래서 아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얘하고 얘는 서로 무슨 가? 등가라고 했지. 등가. 그럼 이때 여기서 1, 2, 3, 1 어떻게 찾으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되지. 자, 어디 씌울까? 여기 씌울게요. 여기 씌울게요. 아니. 요거는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따로 할게요. 그 다음 내용 얘기를 할게요. 됐다. 자, 됐다.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얘가 뭐가 되고요? 얘가 애널라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타이트런트가 된다 이런 말인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당연히 타이트런트를 어떻게 하는 거야? 타이트런트는 당연히 기술적으로 소량씩 계속 첨가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적정에서는 자, 요거 화학량으로 계수 맞추는 건 조금 이따 해보고요. 자, 요거와 관련된 그 다음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1 과정의 적정에서는 요거 이거 말고요. 지금 요거 말고 요거 요 과정의 적정에서는 녹말 지시약을 처음부터 넣으면 안 돼요. 안 되고 당량점 직전에 넣어줘야 됩니다. 당량점 직전에 넣어야 됩니다. 5. 아까 IOD 매트리 할 때는 녹말 지시약 어떻게 넣는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넣을 수 있다고 했죠. 넣을 수 있다. 처음부터 넣을 수 있다. 근데 얘는 기술적으로 처음부터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건 왜 그런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I3 마이너스 S2O3 E 마이너스 모두 무색입니다. 모두 무색입니다. 모두 무색인데 재밌는 건 당량점 직전에는 이제 약간의 I2 혹은 I3 마이너스
지우지? 어디 지우지? 어디 지우지? 어디 지우지? 지울 데가 없네. 지울 데가 없네. 마이너스 가 남아있게 되겠죠. 이때 녹말 지시약을 넣으면 용액 전체가 블루 푸릇푸릇해질 거라 이런 말이죠. 맞나요? 아직 당량점 직전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S2O3E-를 더 첨가하여 모든 I2가 혹은 I3-가 소모되면 용액은 무슨 색깔이 되겠어요? 무색이 되는 거죠. 그 순간이 뭐예요? 이 당량점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이 당량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녹말 지시약을 처음부터 넣어줬다면 시퍼렉을 거고요. 당량점에 도달하면 그게 없어지니까는 투명해질 거다인데 묘하게도 처음부터 녹말 지시약을 넣지 말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녹말 지시약이 없었으니까 투명했다가 당량점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으니 녹말 지시약을 넣으면 시퍼렉을 거고 좀 더 넣어서 당량점에 도달하면 다시 투명해질 거고 투명해지는 그 순간이 당량점이다 이거예요. 그럼 왜 헷갈리게 처음부터 넣지 말고 중간쯤 넣으라고 하느냐? 이유가 있겠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3) 1의 반응의 경우 요거 처음부터 녹말 지시약을 넣으면 어떻게 된다? 모든 I2 혹은 뭐예요? 여기서 I2는 혹은 항상 뭐가 되는 거예요? I3 마이너스죠. 는 모든 I2는 녹말과 컴플렉스를 이루겠죠. 컴플렉스를 이루겠죠. 아까 얘기했던 거 이렇게 돌돌 싸고 있는 거 이렇게 돌돌 싸고 있는 거 기억나죠? 아유단 이렇게 길쭉하게 있는데 거기 이제 그 뭐냐면 아밀로스 이렇게 돌돌 싸고 있던 거 이렇게 그게 만들어진다고요. 만들어지는데 그 컴플렉스가 아까 얘기했던 그림 6, 이 컴플렉스가 아까 그 그림 6 이루는데 어떤 일이 뭐냐면 이 컴플렉스가 나타나면 이것이 S2O3E 마이너스와 반응할 때 반응 속도가
매우 느려집니다. 저게 왜 문제겠어요?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게 왜 문제겠어요? 시간 오래 걸려? 적정 이렇게 떨어뜨려도 색이 잘 안 아, 색이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넣었는데도 색이 안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색이 안 변했는데 모르고 더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게 다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오차가 된다는 얘기예요. 즉 녹말지시약을 처음부터 넣어버리면 목적으로 하는 산화환원 반응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면서 실험 오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녹말지시약을 저 I2가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는 녹말지시약을 언제 넣어야 돼? 아주 나중에 넣어야 돼요. 그래야 그 뭐냐면은 그 실험 오차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어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 뭐냐면 아까 IOD 메트리는 어떻게 되냐면 IOD 메트리는 I2가 기존 용액에 남아 있어요, 안 남아 있어요? IOD 메트리는 기존 용액에 I2가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왜냐하면 넣자마자 반응이 싹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넣자마자 없어지다가 이 반응의 당량점이 지나자마자 좀 남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녹말지시약이 기존에 있어도 얘가 넣자마자 없어지니까 I2가 요걸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거든. 그런데 드디어 이 본 반응이 끝나고 나면 드디어 남게 되는 I2, 드디어 얘를 만들면 색깔이 파래지는 거니까 그것으로부터 당량점을 바로 찾을 수가 있다고요. 근데 얘는 이 IO 도메트리는 이미 기존에 얘가 잔뜩 있는 거야. 잔뜩 있으니까 원래부터 녹말지시약을 넣어주면 얘가 전부 다 이러고 있겠지. 전부 다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 얘를 넣어봤자 이게 벗겨져 안 벗겨져? 안 벗겨지니까 이게 반응 속도가 느려. 그러면 내가 얘를 충분히 넣었는데 반응 속도가 느리니까 색깔이 안 변해. 그럼 이건 내가 양을 덜 넣어서 색깔이 안 변하는 건지 반응 속도가 느려서 안 변하는 거지 구분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주저주저하다가 뭐지 왜 안 변하지? 이렇게 쭉 넣었는데 왜 안 변하네? 또 쭉 넣었는데 안 변하네 하고 있다가 에이 또 넣어야지 손을 딱 대는 순간 갑자기 확 변하는 거야. 오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그게 다 뭐야? 오차야. 방금 놀란 거 알겠어요? 이게 내가 똑똑똑 넣다가 색깔이 탁탁탁 변해야 되잖아. 근데 똑 넣었는데 색깔이 안 변해. 뚝 넣었는데 색깔이 안 변해. 아, 안 변하네. 더 넣어야 되나? 넣으려고 손을 갖다 대는데 갑자기 딱 변하는 거야. 이때 깜짝 놀란다고. 왜 놀라? 점수 깎기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 지시약을 넣을 때 녹말지시약을 넣을 때 직전에 넣어야 돼. 그게 IOD 메트리와 IO도 메트리의 차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때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요렇게 외우고 요렇게 외우라. 그 분석과학 책에 나와. 알겠죠? 근데 이게 나도 안 외워져 이게. 나도 항상 이렇게 필기를 해놓고 나도 필요할 때마다 보고 기억을 떠올리거든요. 안 외워져 이게 잘.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실험한 건 IOD 메트리였어요? IO도 메트리였어요? 구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한 건 IOD 메트리를 했을 거라고요. 이거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안 썼다면 학교에서 했던 건 IOD 메트리예요. 근데 화학경시 대회 같은 데서는 IO도 메트리가 많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들어낸다면 화학경시 대회 이런 타입의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이제 마지막 요거 화학연구는 개수를 맞출 수 있겠느냐. 자, 그럼 마지막 퀴즈. 지금 몇 시인데요? 아, 16분이요? 그럼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산화수 뭐예요? 예,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얘는 1 마이너스고요. 그래서 황의 산화수 얼마예요?
확인수가 2, 3은 6이니까 얘가 2 플러스죠. 2 플러스. 여기서 산화수 얼마예요? 6이 12, 12. 2분의 5인가? 2.5인가? 2.5인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2 플러스가 2.5가 되니까는 이게 2 플러스가 두 개니까는 4 플러스 8 플러스죠. 8 플러스가 뭐가 되는 거야? 8 플러스가 얘가 10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럼 전자 두 개 받아들인 거지. 그럼 이때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3개가 있으니까 1 마이너스지. 그러면 1 마이너스 3개면 2 마이너스니까 전자 두 개 받아들인 거지. 그럼 개수 맞네. 무슨 말 알겠죠? 산화수만 분석해도 금방 할 수 있긴 해요. 아시겠죠? 이런 식의 문제였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수고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 네. 유기실험 학교에 선생님 한다고 하면 나한테 얘기 좀 해줘요. 그렇죠?